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4주차 2차 시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통일신라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하겠습니다.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년 동안 34대에 걸쳐서 집권했던 왕조가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해서 그리고 성종 때 중앙 집권적인 국가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문종 때에는 귀족 정치의 전성기를 누렸죠. 그러다가 의종 24년 1170년에 무신난이 발생합니다. 이 무신 정권은 약 100년간 정권을 잡고 통치를 했죠. 자, 이 100년 기간 동안 원나라 간섭기가 있었습니다. 이 원나라 간섭기는 충렬왕 1275년부터 공민왕 개혁 전까지 1352년까지 77년간 이렇게 원나라 간섭기를 갖게 됩니다. 이 무신 정권 기간 동안. 자, 그러다가 14세기 말 1392년에 이성계가 고려를 넘어뜨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이것이 고려의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사진 그림은 뭐죠? 대표적인 고려 청자죠. 그죠? 학이 있죠. 학이 날죠. 그죠? 그리고 이 유연한 곡선.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청자. 자, 여러분들, 이번 고려에 대해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후삼국을 어떻게 통일했고 고구려가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자, 그리고 고려 무신 집권, 무신난이 왜 일어났고 그 무신 정권 기간 동안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가. 그 중에서 또 윤관의 여진인 정벌하고 구성을 어떻게 개척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강감찬이 1017년에 귀주에서 귀주 대첩, 그리고 고려의 사회와 경제, 문화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후삼국입니다. 후삼국.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신라, 후고구려가 어떻게 통일을 했는가. 자, 전체적인 요 배치를 보면 한반도 내에서 발해가 있죠. 그죠? 북쪽에. 그리고 후고구려.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한성, 한강, 지금 서울이죠. 그죠?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신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신라 삼국 통일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676년에 통일은 했지만은 이 지역 고구려 고구려죠. 여기 이제 후고구려라 했죠. 그죠? 이 고구려 영토를 다 어떻게 됐습니까? 상실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배층은 진골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경주, 뭐 여러분들 잘 아니까 경주에서 도읍을 하다 보니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여러 가지 여기서 신라, 이 통일 신라 여기 통치하기 상당히 어려웠죠. 그죠? 여러 가지 제도, 구주 오소경 제도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변화가 없었다 이거죠.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려가 후고구려가
결국은 신라를 항복시키고 또 백제도 멸망시키죠. 935년에 신라 항복을 받아내고 936년에 1년 뒤인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후삼국을 936년에 통일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고려는 연합 정책을 합니다. 무엇으로? 결혼. 예. 신라 왕의 후손들, 후백제 왕의 후손들이 되든지 호족 세력, 결국은 여기에 있는 신라가 되든지 후백제에 있는 호족 세력들이 있겠죠, 그죠? 이들과 어떻게 잘 결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연합 전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요 내에서 후고구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이제 요 내에서 온전한 통일이라 하죠. 그죠? 온전한 통일이라는 의미. 그리고 지배층, 호족이죠. 그죠? 개경의 자리를 잡죠. 그죠? 개경. 예. 개경이 요 정도 됩니까? 예.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918년부터 고려는 1392년까지 중세 시작입니다. 고려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중세라 합니다. 중세. 그 의미 여러분들 이해하고요. 중세. 그래서 통일신라 다음으로 민족을 재통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후삼국 통일 과정, 요건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 걸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900년에 후백제가 건국되고 후고구려가 901년에 1년 사이에 건국이 되죠. 그리고 918년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송악으로 천도를 하죠. 수도를 옮깁니다. 927년에 공산 전투가 또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고창 전투가 또 일어나죠. 930년. 그리고 신라가 항복하게 되죠. 그리고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네. 자, 군웅할거와 궁예의 등장 이렇게 나옵니다. 9세기 말에 신라가 국력이 쇠약해집니다. 각지에 군웅할거를 하죠. 그죠? 군웅들이 마음대로 놉니다. 그러면 통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의 견훤이 있고 중부지방 궁예가 있죠. 왜군은. 그래서 후삼국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래서 왕건은 송악 있죠. 지금 개성 송악 지방의 호족이죠. 이 왕건은 궁예의 부하로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궁예 애군은이 궁예입니다. 이 왕건이 궁예가 아니고요. 궁예 부하로 활동하다가 918년 민심 잃은 궁예를 몰아내고 외군을 몰아내고 건국합니다. 자, 그래서 왕건은 935년에 신라의 귀부를 받고 이듬해 그러니까 백제를 후백제를 멸망시켜가지고 통일했습니다. 이건 앞에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태조는 어떻게 정책을 펼쳤는가? 태조. 고구려의 후계자 이렇게 했습니다. 국호를 고려라 했습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을 추진했죠. 자, 서경을 중심으로, 즉 지금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방 개척해가지고 국경선을 청천강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란 침략으로 발해가 멸망합니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죠? 고구려 땅, 그 지역에 우리 민족인 발해가 차지하고 있다가 이 민족 거란이 발해 멸망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통 발해 유민을 포섭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예. 융화 정책을 펴죠. 그죠? 그리고 호족 세력 통합하기 위해가 또 노력합니다. 어떻게? 호족의 딸을 어떻게?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예. 혼인 정책, 그리고 기인제도, 볼모로 즉 하는 거죠. 볼모. 예. 사심관 제도,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안정시키죠. 예. 그때 이제 광종이 있죠. 광종은 훈신들을 숙청하죠. 자기 정적들을 몰아내죠. 그리고 노비 안건법,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광종 하면 여러분들 요거는 필히 외워두어야죠. 광종 뭡니까? 노비안건법, 과거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 집권화 정책, 왕권 강화 정책, 광종, 노비안건법, 과거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무신난, 1170년에 무신난하고 삼별초 저항 관련해 가지고, 삼별초는 1270년부터 1273년 약 3년간이죠. 그죠? 무신난이 1170년이죠. 그죠? 그 1270년이죠. 그죠? 이게 무신 정권이 100년입니다. 예. 예.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삼별초 저항을 한다 이겁니다. 무신이 정권을 잡고. 자, 그러면 여기에 무신난 이제 일어나기 전 어떤 형태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됐는가? 경종 때 전시과를 제정했죠. 그래서 집권체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성종 때는 정치제도가 정비되고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자, 문종 때는 고려의 귀족 정치가 절정기에 이릅니다. 예.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제 국력이 신장되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귀족 사회 내부 모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일어나죠. 그러면서 동요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인종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또 묘청의 난이 일어납니다. 묘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묘청이 어떤 사람인가? 승려. 자, 그리고 의종 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무신난 일어나죠. 그죠? 귀족 사회가 붕괴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신난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예, 요 정도는 이 상황, 무신 정권이 수립될 초기 왜 무신난이 일어났는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70년에 정중부 등이 일으켰죠. 그죠? 뭐냐면 문신의 귀족 정치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무인이 정권을 장악하죠. 그러면서 무인 집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장악해가지고 문신을 억압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왕권이 약화되겠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사회 질서가 문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무인들을 홀대하죠. 그죠? 그러니까 갓쓰고 수염 기르고 이 사람들을 높이 받들죠. 그죠?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 양반이란 그와 같은 개념으로. 그러면서 이제 혼란하면서 밀란이 발생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중부가 일으킨 무신난 이후에 무신 정권은 교정도감이란 게 있습니다. 이 교정도감은 뭐냐 하면 지배기구입니다. 독자적인 지배기구인데 이건 사병을 양성하고 무력 기반을 다지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교정도감이란 게. 뭐 어느 시대, 어느 시기에 이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앞서도 설명한 대로 중앙집권적인 어떤 즉 통치 강화를 위해 가지고 세력, 통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기구를 만듭니다. 무인 정권은 교정도감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교정도감을 통해 가지고 토지도 잘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정부 뭡니까? 재산을 늘리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제대로 통제할 수 있죠. 경제적 기반도 이루겠죠. 자, 다음은 1270년에 원종이 뭐냐 하면 몽골 세력을 이렇게 규합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무신 정권을, 그러니까 원종은 왕권이 약화되어 있으니 힘이 없으니 몽골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무신 정권을 이렇게 붕괴시킵니다. 그러면서 왕정을 복구하죠. 자, 그런데 원나라에 이제 압박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대몽항정을 펼칩니다. 그 대몽항정이 바로 삼별초죠. 그죠? 삼별초의 저항이라는데 1270년부터 약 3년간 1273년까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원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뭘 요구하느냐? 일본 정벌을 하는데 고려의 군사를 보내달라. 예, 동원을 하죠. 일부 동원
됩니다. 또 왕실은 뭡니까? 원의 예속을 합니다. 원의 왕실 예속이란 건 뭐냐면 이 고려의 예를 들면 공주를 원에 들어갈 왕자하고 결혼시킨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에서는 고려는 우리의 그러니까 속국이다 이런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원나라 공주를 또 맞아가지고 왕비로 삼죠. 자, 그러면서 이 원나라는 관청을 두는데 뭐냐? 정동행성이라는 관청을 둡니다. 그리고 함경도하고 평안도에 그렇죠. 상성총관부, 동령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영토 일부를 또 뺐죠. 그죠? 참 안타깝죠.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 100년 전 또는 200, 또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는 병합 이런 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과거 역사를 거울로 삼아 가지고 현재 또는 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역사 공부입니다. 자, 대몽 환경 관련해 가지고 여기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은 고려입니다. 고려, 북경, 몽고, 그렇죠? 이 지역 지금 러시아죠, 그죠? 러시아가 이렇게 되겠죠. 지도 이렇게 되면 키예프가 있죠. 여기에 카스피해가 있고 이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스위스, 이태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다 있죠, 그죠? 여기에 이스라엘, 이집트, 바그다드, 카불 다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대만이 있죠, 그죠? 대만. 요거는 이제 초조 대장경입니다. 몽고 그러니까 삼별조 대몽 항쟁 관련해 가지고 초조 대장경. 이 도저히 힘이 없으니까 군사력 내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교의 힘을 빌어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침략을 막아볼까? 이게 바로 대장경입니다. 초조 대장경 다음에 그다음 이제 대장경이 나오죠. 합천 해인사에 있죠, 그죠? 해인사에 이제 대장경이 있죠, 그죠?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이 대장경이란 것은 대장경 판목을 만든다 해가지고 누가 지켜주는 건 아니죠. 규합을 한다든가 이 단결을 한다든가 민심을 통합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대몽 환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고 학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최씨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죠? 여기. 자, 그리고 고려를 지킨 사람들 해가지고 충주성, 그리고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그러면서 고려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죠, 그죠? 개경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삼별초는 개경 환도를 거부하죠. 어디까지 갑니까? 진주. 그리고 어디로? 제주도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제주도의 삼별초 항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고려 후기의 권문 세력, 즉 친원 정책을 실시한 권문 세족하고 신흥 사대부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살펴보면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은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원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이 권문 세력, 권문 세족은 도평 의사사에 앉아가지고 정권을 장악하죠. 그러면서 큰 농장을 소유해가지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종래에 그 이전에 문벌 귀족이 있죠, 그죠? 이걸 계승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떤 관직을 또 중시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학자들 그 당시에 사대부라는 것은 학자들이죠, 그죠? 학자적 관료입니다. 그러면서 공민왕 개혁 정치로 인해 가지고 이 신흥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자, 그 뒤에 이 신흥 사대부 세력하고 이 문벌 귀족, 권문 세력이요, 여기
신흥 사대부하고 결탁을 합니다. 권문 세력 이성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계가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죠. 그리고 새 왕조는 이제 교체하게 됩니다. 자, 이 권문 세력은 불교적 성향이 강하고요. 친원 정책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기성 질서, 과거.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놓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변화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혁하고 변화를 하느냐? 대부분 거부합니다. 왜? 기득권을 손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신흥사대부, 유교적인 신흥사대부, 이건 뭐냐? 친원이 아니고 친명 정책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흥사대부 이성계가 친명 정책, 개혁 요구, 그래서 신흥사대부하고 결탁하죠. 흐름이 이르니, 그래서 뒤집은 겁니다. 어떻게? 1388년에 우왕 14년이죠. 요동정벌을 하려고 위화도까지 가죠. 그죠? 위화도. 예, 압록강 그 근처까지, 위화도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딥니까? 예. 여기 압록강이죠. 여기 백두산이죠. 두만강이죠. 여기가 위화도가 있습니다. 그죠? 위화도. 회군을 하죠. 그죠? 다시 돌아오죠. 그죠?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1392년 역성혁명이라 합니다. 그죠? 역성혁명. 조선을 개청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건국하고 후삼국 통일 요 과정입니다. 견훤, 궁예, 왕건의 반란. 요게 애꾸누입니다. 예. 요 왕건은 궁예의 부하였죠. 그죠? 궁예의 부하. 근데 결국은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 요렇게 하죠. 그죠? 자, 견훤은 원래 상조의 호족 출신입니다. 후백제 건국을 했습니다. 예. 다음 궁예는 신라 왕족입니다. 몰락한 가문 출신이죠. 예. 후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왕건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궁예회에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궁예를 제거하고 예. 고려를 세우죠. 자, 후백제는 부자지간에 이제 불라입니다. 견훤하고 신검하고. 근데 견훤은 누구? 금산사의 유폐가 됩니다. 누구한테? 자기 아들 신검에 의해 가지고. 자, 내부 분열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태조 이성계가 936년에 신검 군대를 어디서? 선산에서 파괴하고 대파하고 항복받아 가지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호족 통제 정책인데 새로운 이제 나라를 이제 고려를 건국하면서 이 호족들을 어떻게 잘 통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정적인 왕권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가를 통치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혼인 정책입니다. 호족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거죠. 20여 호족들과 그리고 호족들에게 왕식성을 줍니다. 왕식성. 이건 뭐냐? 정략적 혼인이라 합니다. 정략적. 다음. 또 한편으로 호족 세력을 통제하는데 이제 태봉관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답습해 가지고 여러 정치 기구를 설치합니다. 호족들을 중앙관리로 등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좋아하겠죠. 불만이 없겠죠. 그러면서 관료 지위로 전환을 시키죠. 관료로서. 또 지방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관 파견과 관련해 가지고 그죠? 이걸 못하면 방법은 긴제도 그 지방의 자제들을 인질로
인질로 서울에 두는 겁니다. 이게 긴 제도죠. 그죠? 그러니까 왜 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긴 제도를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왜? why?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자, 개국 공신들 향식에 임명하죠. 그죠? 지방에. 그리고 치안 통제 책임지는 사심관을 삼아가지고 지방을 통제했습니다. 사심관. 그래서 사심관 제도, 긴 제도,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면 훈요 10조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군주로서 지켜야 할 교훈. 훈요 태조가 이거 말년입니다. 태조가 말년에 어떻게 자기 자손, 한마디로 고려가 자손 대대로 잘 이렇게 융성하기 위해 가지고 너가 지켜야 될 게 10가지 10가지 지켜야 될 덕목이 있다. 잘 지켜라. 그거 이제 훈요 10조입니다. 자, 그러면 훈요 10조는 여러분들 요거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보면 그럽니다. 자, 국내 통일 주기해서 몸은 이미 늙었다. 후사들이 방탕하여 기강을 문란하게 할까 두렵다. 그렇게 내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전할 말이 있으니 귀감으로 삼아라. 첫째, 국가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의를 받아야 하므로 선, 교,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문제죠. 그죠? 다음, 신설한 사원. 이것은 도선이 산수의 순과 역을 점쳐서 세운 것이다. 뭐 풍수지리라든가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 수도를 옮긴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또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자, 왕위계승은 맏아들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만일 맏아들이 불초할 때, 능력이 모자랄 때는 둘째 아들에게 왕위계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그죠? 다음, 당의 풍소. 그 당시의, 그러니까 당이라는 하고 한반도에 있어서 고려라는 이 나라하고 관계, 당의 어떤 풍속, 문물, 이와 관계되는 겁니다. 자, 5조에는 통일의 대업을 우리나라 이룩했다. 서경 있죠. 그죠? 평양이죠. 수덕은 뭐 물의 덕이라 하는데 풍수지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수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거죠. 그죠? 옮긴다는 것은 권력이 이동하는 거죠. 그죠? 쉽게 그러니까 수도를 이전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 수년 전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수도를 뭐 어디로? 세종시로 대전으로 옮긴다 만다. 또 뭐 그렇게 옮겨서는 되느냐 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또 나오는 것은 연등과 팔관 행사 있죠. 연등 행사, 팔관 행사. 부처를 제사하고 그러니까 연등 행사, 팔관 행사 이런 거 팔관에 연등회, 팔관회에 대해 가지고 중요성을 언급한 거죠. 그다음 임급이 그러니까 신민,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데 간언, 간언을 받아들여라.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좋은 말 하면 그냥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목을 치죠. 그죠?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여기에 다 내용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왕건의 통일정책, 요거는 이제 핵심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적하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고구려, 고려, 후백제 신라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건이 북진정책을 표방한 까닭 뭡니까? 뭘까요? 왜 북진정책을 했을까? 굳이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뭐냐면 핵심은 이거입니다. 정통성이라든가 그런 거와 관계 있죠. 그죠? 고려가 어디 북진정책을 이렇게 옛 고구려 고토를 회복하기 위한 자,
그래서 왕건 통일 정책 중에서 민생을 안정하고 북진 정책을 하고 유교 정치를 강화하고 불교를 장려했다. 유교 정치고 불교를 장려했는 겁니다. 정치는 유교적으로. 이 유교의 정치는 결국 뭐냐면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안정적입니다. 안정적. 불교를 장려하는 것은 이 불교라는 것을 종교를 토대로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민심, 그러니까 국민이죠. 그죠? 국민이 뭡니까? 통합, 융합, 예,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설명한 호족 정책, 그러니까 회유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심관제다고 긴 제도죠. 그죠? 사성 정책하고 역풍전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한번 다시 익히기 바랍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 사성 정책이 있죠. 그죠? 이 사성 정책은 앞서 설명한 성을 내린다는 겁니다. 왕성시를 내리는 겁니다. 회유책이죠. 그죠? 자, 역분전은 공신에게 역분전을 주었다는 것은 공을, 그러니까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조신 또 군사 등에게 관객, 계급에 관계없이 뭡니까? 인품하고 공로에 기준해 가지고 지급한 땅이죠. 그죠? 땅인데 뭐냐면 수조지는 뭐냐면 요 땅에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와 같이 사성정책, 역풍전, 그리고 결혼정책. 이것은 바로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고 또 화합하고 통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는 고려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학습, 핵심 키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고려의 성립하고 발전과 관련해서 집권화 정책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보면 호족들이 이제 이렇게 점차 어떻게 합니까? 세력을 키워간다든가 항상 그러죠. 그죠? 시대마다 불안정했던 왕권들 태조 죽습니다. 표면화됩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왕이 사라지고 그 다음 아들 계승을 하면 뭔가 이 호족들은 힘을 더 키우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광주 있죠. 그죠? 광주 호족 왕규가 난을 일으키죠. 자, 그런데 왕권 안정 시기는 광종대에 949년, 975년 이때부터 이제 온건한 방법을 이제 적용하죠. 예. 자, 요걸 보시면 여러분들 왕권 강화 광종이라면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으로 요거 자주 나오죠. 시험에도 노비 안금법입니다. 노비 해방시키죠. 그럼 뭡니까? 호족들이 거느린 이 노비가 없으니 힘이 약해집니다.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양인을 확보합니다. 이 양인은 어떻게 보면 여러 일반 국민이죠. 그죠? 노비도 아니고 뭐 경제적인 어떤 기반입니다. 이런 양이들은. 귀족들은, 호족들은 생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매하고 그러죠. 그죠? 양인들은 직접 농사를 하든지 뭐 상업 활동을 하든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인을 확보하면 국가 수입이 증가됩니다. 국가 수입이 증가되면 왕권 강화되고 안정됩니다. 자, 958년에는 후주에서 기화한 상기라는 사람이 있죠. 상기. 이 상기가 과거 제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매점 매석하듯이 자기 아들한테 그냥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능력 있는 사람 시험을 봐가지고 해야 된다.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아야 된다. 신진 관리를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 개국 공신 계열의 훈신. 이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냥 한번 이기면 땅도 주고 관직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웬걸? 과거 제도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정하게 해가지고 선발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어떻게? 관료로 등장하게 되죠.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왕이 중앙에서 통치합니다.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죠. 자, 다음은 광덕이라든가 준풍 등 이와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개경을 황도로 합니다. 개경을 황도로 한다. 개경을 황도로 한다. 그 다음 서경을 서도로 한다. 예.
황제 칭호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건국 초기에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때 누구 때? 광종 때 중앙 집권화가 이제 진전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광종과 성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광종 949년 10세기 중반에서 975년 26년간 이렇게 재위를 했죠. 26년간 집권을 했죠.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그죠? 광종이. 즉 주현 공부법이라는 것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주현 공부법을, 그리고 귀족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비 안건법을,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가지고 과거 제도를, 관료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공복을 제정하고 왕실 권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칭제건원을 썼죠. 그죠? 자, 그다음 최승로가 5조 치적평해서 시무 28조를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오품 이상 관리들은 오늘날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는 상소를 올려라. 이렇게 하니까 최승로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시무 28조를 올리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면 국방관계에 있어가지고 북쪽의 경계선 확정하고 방어책을 강구해야 되고 불교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승려가 궁정에 왔다 들락날락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출입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승려의 역관 유숙을 금지해야 됩니다. 역관, 주요 도심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 그냥 잠자는 건 금지해야 됩니다. 이건 관료들이 지방,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기에 유숙을 해야죠. 잠자야죠. 그죠? 자, 다음 불상의 금은 사용을 금지한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불교가 너무 흔히 말하는 혼탁해졌다 이겁니다. 돈 받아가지고 결국은 불상에 금이 핍니다. 다음 제왕적 불법 숭신을 억제한다. 제왕적. 요건 뭡니까? 불법 숭신, 제왕적. 왕은 한 나라의 왕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불교, 종교적으로 불법. 그러니까 너무 이거 키워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회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하고 복식제도를 정비하고 섬에 있는 도서 섬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려우니 세금을 적게 이렇게 거둬들여야 된다. 다음 왕실 내소. 왕실에 노비를 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녹은 왕이 그냥 집중돼가지고 다 저거 합니다. 그리고 왕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공신 자손을 복권시켜야 된다. 다음 왕실 관계에 있어가지고 제왕적 태도 이런 것을 또 좀 정비해야 된다. 중국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무역을 금지한다든가 중국 문물 수용 태도를 여러분들 다시 재고해야 된다든가 연등회, 팔관회 행사를 축소해야 된다든가 음사의 제한, 쓸데없는 한마디로 음흉한 어떤 제사라든가 이건 또 토착신앙 관련 또는 종교 이런 것과 또 관계가 있죠. 그죠?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이런 게 다시 부활된다든가 한다는 것은 뭡니까? 혼란하다는 겁니다. 민심이 흉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 무신 정권. 이 원인은 귀족 사회가 동요되고 무신 반란이 그럼으로써 무신 반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1270년에 결국은 무신 정권 또 막을 내립니다. 자, 귀족 사회는 어떻게 동요되었는가? 여기 있는 내용 있죠. 그죠? 귀족 사회 문종 때 전성기를 이루었죠. 과학하고 음서를 통해 가지고 관직을 독점하죠. 그죠? 자, 그러면 정치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하는데 전시과나 공음전 외에 사전, 사적인 어떤 저거죠. 논밭 받는 거죠.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배 세력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전통적인 문벌 귀족에 대한 지방 출신들은 신진 관료입니다. 지방 출신 신진 관료. 이 사람들은 뭡니까? 혁신적인 사람들입니다. 대립합니다. 전통적인 사람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죠. 뭐냐? 인종에게 두 딸을 왕비로 이렇게
들여가지고 권세를 잡습니다. 예. 그리고 인종을 예, 폐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그리고 1126년에는 김찬, 안보린 이 사람들이 이자겸 제거하려고 이제 거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자겸 이 일당인 척준경이 군사행동 하는데 예, 실패합니다. 자, 한마디로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이자겸은 축출됩니다. 그리고 인주이신데 이자겸은 몰락하죠. 그래서 이건 바로 이자겸의 난은 귀족사회 붕괴의 발단이 된다. 뭐 이자겸의 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귀족사회의 동요, 귀족사회의 붕괴의 발단은 이자겸의 난이다. 1126년에 이자겸 요 일파가 지방 출신 신진 관료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벌인 전 정치적인 책동이다. 그런데 실패를 했다. 자, 묘청의 난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잘 읽어보고 나름대로 이 묘청의 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개경의 문벌 귀족이 대립하는 지방 신진 세력의 반항 운동이 묘청의 난입니다. 자, 서경의 1135년에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죠. 국호를 대위라 합니다. 연호를 천계라 합니다. 대위 천계 묘청 서경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뭡니까? 천견 충위군이라 합니다. 천견 충위군이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묘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승려인데 자주적인 의식을 가졌느냐? 그렇죠. 자, 그리고 묘청군은 김부식이 이끈 관군에게 결국은 토벌됩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서경 천도를 주장한 것이 묘청입니다. 예. 국호도 대위라 하고 연호도 천계라 하죠. 그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묘청의 어떤 의식,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는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고려시대 승려 서경천도하고 칭제건은 금국정벌을 주장했습니다. 금국정벌을 한다는 것은 이 여진 이쪽 정벌해가지고 그 고구려의 예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 묘청의 그 상이죠. 그죠? 신채호는 뭐라 했습니까? 조선 역사 1000년 이래, 그래 1000년 동안 일대 사건이다. 1000년의 조선 역사를 보건대 서경천도 이거는 어느 것보다는 진짜 이거 하나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중국이라는 이 나라에 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속국과 같은 그러한 행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묘청은 어떻게? 북쪽으로 가서 뭡니까? 이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식 갖는 자체가 중요하죠. 자, 무신반란은 귀족사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발생 요인은 내부 모순이죠. 귀족들. 그리고 기성 문벌 귀족하고 신진 관료 사이의 대립이죠. 그죠? 예. 그리고 무신한 직접적인 동기는 귀족 정권의 대무신 정책의 모순입니다. 예. 자, 고려 양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문반과 무반 이런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문을 숭상하고 무를 무시한 거죠. 그죠? 천시한 거죠. 그래서 무반에 대해 가지고 무신들에 대해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냐? 귀족이 군대 지휘권, 병마권도 장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신들, 무반은 귀족의 호위병, 경계병입니다. 경계병 전락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저가죠. 그죠? 예. 정중부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자, 무신 정권은 그 이후에 100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1270년에 결국은 정권이 교체되죠. 물러나죠. 그죠? 자, 보시면 1258년 고종 45년 여기에 최이가 김준, 임년등에 의해 제거됩니다. 붕괴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몽골이 간섭하죠. 그래서 무신 정권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1270년에 임년 부자가 몰락할 때까지 100년간 계속됩니다. 이 동안에는 정부 요직을 당연히 다 독점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몽골 세력 옹호를 받으면서 귀국하고 있던 국왕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죠. 그죠? 그런데 임유무가 무신이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항전해야 됩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유무를 뭡니까? 홍문계, 송송래 등 이것이 삼별초를 움직여 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자, 100년 집권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를 해가지고 핵심 내용인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무신 집권해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킬 때 뭡니까? 보현원 사건입니다. 보현원에서 1170년에 정중부 등의 무신들이 문신들을 그냥 살해합니다. 자, 뭐냐면 의종이 이궁 또는 정대를 지어놓고 향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호위하는 무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곤합니다. 그죠? 호위하니까. 근데 푸대접합니다. 이때 정중부의 이방, 이고 등이 문신 살해 모의해가지고 성공하죠. 자, 요 세대를 보면 이방, 그리고 정중부, 중방이죠. 도방이라 합니다. 또 경대승은 도방, 이의미 중방, 그 다음 최충원은 교정도감, 최우는 정방, 이와 같은 중방, 도방, 중방, 교정도감, 정방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이제 조금씩 변하죠. 그죠? 중방이 도방으로, 도방이 다시 중방으로, 교정도감으로 바뀌고 교정도감이 정방되고요. 이의방으로부터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로 이렇게 무신 집권 100년이 지속됩니다. 정변 원인은 차별이고요. 성공을 하죠. 그죠? 정부 통제력이 약화되고 백성 지지, 병사들 지지를 얻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다. 이거입니다. 여기 도표는 여러분들 보면 뭐냐면 결이란 것은 160결 해가지고 한마디로 대우하는 겁니다. 정일품, 정이품 뭡니까? 여기에 무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반이 없죠. 정삼품부터 여기에 무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우하는 걸 보면 그렇겠죠. 결 조금 차이는 있긴 있죠. 그죠? 그런데 종사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문반은 120결을 줍니다. 근데 무반은 100결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5품, 6품은 이제 계급이 낮죠. 그러니까 거의 대등하게 하는데 올라가다가 결국은 정일품, 2품은 즉 무신은 아무도 없죠. 그죠? 무신은 제로죠. 그죠? 문신. 중요한 자리는 문신만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원전 간섭기는 여러분들 한번 1270년부터 1351년 꽤 긴 기간이죠. 그죠? 거의 몇 년입니까? 82년 됩니다. 82년간 원이 간섭을 합니다. 이 원이라는 나라가. 그죠? 간섭을 합니다. 끊임없이 간섭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의 부마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충자를 붙입니다. 충선왕, 충수왕이죠. 그죠? 그리고 중서문화성은 처음으로 바뀌고 내정 간섭을 하죠. 누가? 정동행성입니다. 동쪽에 있는 거죠. 원의 동쪽에 있는. 그러면 상성총관보고 동영부를 두죠. 그죠? 또 공여죠. 공여 뭡니까? 원나라 저기에 그죠? 왕궁에 처녀들을 바치는 겁니다. 또 매도 징발합니다. 그리고 금은 인삼배 특산품을 또 바칩니다. 그리고 금문세족은 권력을 장악하고 농장을 확대하죠. 그러니까 이걸 다 보면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 공민왕이 계획을 합니다. 반은 정책을 하죠.
정동행성을 폐지하라, 상성 총괄부를 탈환하고, 그리고 내정 계획을 하는데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고 과거제 인재를 등용하죠. 예,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공민왕릉입니다. 공민왕릉. 황해도 개풍군은 이쪽 지역이겠죠, 그죠? 예, 여기에 공민왕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려에서 농민 항쟁이 일어났을까? 무신 집권기에. 예,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불만 요소들이 많죠,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만적의 난이 일어나죠, 그죠? 개경이 있죠, 이 지역에. 1198년에 왕무장서의 시가 따로 있나, 그죠?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자, 그 외에도 보면 최강수의 난을 포함해가지고 요거 1217년이죠. 1175년이죠. 1182년, 1237년, 그리고 1200년, 효심의 난, 이비패자의 난, 김삼의 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서경과 개경을 포함해가 대전, 전주, 담양, 진주, 초전, 동경, 경주, 운문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또 특징적이죠. 그죠? 이쪽에 보면 주로 이쪽에 남해하고 서해죠. 그죠? 이쪽에는 좀 덜 일어났어요. 지형적인 인구 배비,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악지대죠. 그죠? 사람들이 적죠. 그죠? 교류가 적겠죠. 그래서 어떤 난이 일어난다든가 이걸 보면 정보 교류가 어느 정도 되고 불만 요소들도 서로 얘기하고 이거입니다. 따로 떨어져 가지고 뭐 몇 가구 이렇게 있을 때는 정보도 없어요. 그냥 힘들면 힘든 줄 알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자, 다음 유화도 회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어느 시기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고려가 있고 일본 있고 발해가 있죠. 여진 있죠. 금이죠. 그죠? 금을 정벌해야 된다. 묘청이 그랬습니다. 이쪽 지역 금, 이 지역 옛 고구려 거란이 있고요. 금이 있죠. 여기 여진이 결국은 금은 이쪽 지역에서 다 점령을 하죠. 그죠? 북송, 남송, 서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가지고 여진을 정복하고 동북의 구성을 이렇게 축조를 하죠. 그리고 12세기에 금이 여진은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금은 4대를 요구합니다. 그 4대를 요구하는데 금을 정벌하자는 서경파하고 수용하자, 협조하자. 이자겸하고 김부식이죠. 개경파죠. 근데 결국은 이 서경파 금정벌 묘청은 결국은 제거되죠. 자, 강동육주 귀주 대첩입니다. 서희, 요거는 이제 두상이죠.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이니 강동육주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면 거란 뺏으러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귀주 이쪽 지역이죠. 아이쿠, 땅 뺏으러 왔다가 땅을 도려 내주는구만. 그래서 결국은 논리적으로 이 땅은 고구려 옛 땅이니 육주 내주시오. 여기 있는 육주는 여러 가지 있죠. 용주, 철주, 뭐 평주 이렇게 곽주 있죠. 그죠? 이걸 결국은 단판, 누가? 서희 단판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그리고 2차 침입을 또 하죠. 개경 함락됩니다. 이 개경 2차 침입 이렇게 가. 그리고 양규를 격퇴합니다. 3차 침입 강감천이 누가? 강감천이 귀주에서 귀주 대첩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요. 문벌 귀족의 나라, 귀족 사회의 나라가 고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내용은 신분 사회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지위 결정하는 요인 바로 이거죠. 그죠? 가문. 지배층의 문벌 귀족 특권, 그리고 지배층인 귀족, 하급 관리하고 피지배층인 양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족이 있고 공음전과 음서제를 시행하고 귀족은 왕실과 혼인하고 귀족끼리 혼인한다 이거죠. 문벌 귀족 이렇게 됩니다. 자, 영광굴비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거 참고로 제가
넣어두었는데 그렇게 되고, 다음 여기 있는 문종 11대 그리고 12대 순종, 선종, 현종, 숙종, 예종, 인종, 여러분들 이것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주요 사건하고 관계에 있는, 관계에 있는 앞서 설명한 이자겸의 딸을 이제 두 딸을 왕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자겸은 뭐 두려울 게 없죠,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호족들하고 또 왕족하고 어떻게 결탁을 했는가. 자, 이와 같은 문제들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사회제도, 토지제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분전이 무엇인가? 토지제도입니다. 내장전과 민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이성육부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읽어보고 이 중에 이와 같은 용어, 제신이 뭐고 추밀이 뭐고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성 있는데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이 있고, 상서성에는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어들, 이것이 조선시대하고 쭉 이어집니다. 중충어는 무엇인가? 군사기밀하고 왕명 출합을 한다. 중서문화성의,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 어사대, 이건 또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삼사는 또 무엇인가? 나중에 조선시대도 삼사에 대해 가지고 또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제도가 있었는가,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오도 양계는 뭐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5도입니다. 도가 있고요. 있죠, 그죠? 뭐 양계, 여기 있는 북계하고 동계입니다. 북계가 있죠, 그죠? 동쪽에서 동계죠, 그죠? 그런 의미고 12목, 그리고 오도, 양계, 여기는 안찰사하고 병마사를 이렇게 운용했죠. 그리고 속군하고 속현, 이것은 향리 지방행정 담당을 했던 것이고, 특수행정구역은 향소부곡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고려 사회 경제 문화는 여러분들 교재를 읽고 여러분들 읽어보더라도 앞에 일부 여러분들께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공전이 있고 사전이 있고 시정 전시과가 있고요. 개정 전시과 그리고 경전 전시과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 대부분 다 했습니다. 화폐하고 대무역 관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즉 고려 때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들이 있었다. 이거는 은으로 만든 겁니다. 법정화폐입니다. 처음으로 제작했습니다. 공양왕 때 최초 지폐 저화가 등장합니다. 이건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이 화폐가 있다는 건 무역이 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진하고 요하고 또 송하고 일본하고 서역국하고 어떤 무역품을, 수입품을 또 수출을 했는가, 이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이 당시에 고려의 주요 생필품이 되든지 주요 생산한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백성들의 요거 생활상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귀족, 농민, 수공업, 상업 이렇게 된다 했죠. 양안, 토지대장도 작성하고 호적, 호구장부도 작성했죠, 그죠? 결국 이건 뭐냐? 조세라든가 곡물이라든가 부역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 통제 수단입니다.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조세와 곡물과 역, 잡세 어떻게 이렇게 부과를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귀족하고 중류층, 양민층, 천민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활동을 하는가, 즉 어떤 직책 또는 신분에서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이 부과되었는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사회제도, 매향이 무엇이고 향도가 무엇이고 흑창, 의창, 상평창,
즉 빈민구제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대비원 해민국 제위보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무엇인가, 주로 이제 빈민 치료하고 재대비해 가지고 이와 같은 기구를 두었죠. 풍속 결혼제도 일부 일처제, 예, 그리고 친가 외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사위하고 외손자는 음서 뭐 물려주는 거죠, 그죠? 그대로 뭐 과거 죄 없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내의 재산권 분배, 남편이 죽으면 갖고 있었습니다. 딸도 제사가 가능했습니다. 예, 특징적인 거죠, 그죠? 이와 같이 결혼, 여성, 지위와 관련해 가지고 고려의 풍습이라든가 제도에 대해 가지고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유학하고 교육제도도 앞서 여러분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고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역사서, 요거는 이제 삼국사기 김부식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삼국유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불교 통합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대각국사 의천하고 천태종, 그리고 보조국사 진울의 조계종,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들 읽어보고, 교관 겸수가 무엇인가, 교관 겸수는 이론하고 실천을 강조했다는 거, 정예상수하고 도노점수란 또 무엇이며, 예, 해심은 유불 일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했죠. 예, 요거는 이제 이 사진은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의천이죠, 그죠? 요 사진도 여러분들 요 시대에 의천, 천태종, 진울의 조계종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 사진과 내용들. 불교 문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양식들, 탑, 절, 불상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가, 그 특징들을 잘 보기 바랍니다. 경천사지 10층석탑, 월정사 팔각 9층석탑,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요 간촉사의 석조 미륵보살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좀 길었지만은 한국사 학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올바른 역사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과 통찰력을 구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은 근대사, 현대사입니다. 개항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토의 준비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 다음 주에 흥선대원군의 정책, 그리고 개항하고 불평등 조약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개화정책 추진에 있어서 갈등, 다음 동학농민운동하고 청일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각 팀들 준비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A팀은 가보하고 을미계획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홍범 14조라는 어떤 것인가, B팀은 최초 자유민주주의적 정치활동기구였던 독립협회란 어떤 단체인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C팀은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저각 제국 열강 반응하고 애국 계몽운동,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